안녕하세요. 솔토웨어 박창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98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터 분석과 개발자로 살다가 2012년부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초창기다 보니까 AI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던 즈음에 그 알파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좀 없어질 즈음에 다시 2022년 챗GPT가 나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자료도 저희도 그 LLM이 나오고 나서부터 LLM 기반의 온프렘과 클라우드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주력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이디어스라는 핸드메이드 쇼핑몰에 저희가 제공했던 추천 서비스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를 잠깐 살펴보면 추천 기술의 트렌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챗봇, 그리고 테마 생성, 추천 랭킹, 이 순서대로 말씀드린 다음에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생성형 AI는 정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리테일 산업에 있어서 정말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변화시킬 겁니다. 2022년 11월에 챗GPT-3가 나왔는데요. 사실 2년이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사실 이 챗GPT-3 나오기 전에 그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고객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고객 행동이라고 하면 뭘 샀느냐, 뭘 담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될 거고, 그걸 인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거냐 이런 부분까지 신경해서 했던 것인데, 그 챗봇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의도 분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써서 시나리오형 챗봇으로 감싸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많이 돼 있고요. 근데 GPT-3가 나오면서부터는 앞으로 챗봇이 챗봇으로만 쇼핑이 가능한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가기 전에,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사실 모든 데이터, 상품 데이터, 고객 데이터, 이 관련된 모든 인터랙션 데이터들이 전부 인베딩 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그 LLM이 잘할 수 있는 고객을 어떻게 세그먼트별로 나눌 거냐, 그걸 기반으로 큐레이션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또한 POC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스에 제공했던 건 이제 테마 생성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 포커스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 테마 생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챗봇도 여기 이제 예제가 있지만 그 드레스 추천해달라 하면 이제 드레스 추천해주고, 그 드레스를 고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신발 추천해달라고 하면 하이힐을 추천해주죠. 근데 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굽이 높아도 조금 낮은 거 추천해달라 그러면 또 낮은 거 추천해주고, 이렇게 티키타카 형식으로 쇼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향후에 저는 3년이나 이 정도 되는 시점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테마 생성이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험이 과거에는 브랜드 충성도 중심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할인의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된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테마 기획전을 열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사용하는 툴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 맥락 기반의 구매 의도를 파악하는 유연한 쇼핑이 안 됐죠. 예를 들면 겨울 코트를 검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겨울 코트를 검색을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연인과 데이트를 위해서 겨울 데이트룩을 찾기 위해서인데 연관 스타일의 추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되면서 고도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적 큐레이션도
기존에는 그 과거 상품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테마 생성을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두 개 협업해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제는 LLM으로 분석을 벡터화한 값을 가지고 가면 그걸 가지고 맥락 기반에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동적 기반의 큐레이션이 가능하겠죠. 과거에는 추천이라고 하면, 추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콘텐츠 기반의,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 알고리즘도 개발해야 되고, 이거 관련된 데이터도 엔지니어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별로 별도 모델을 다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겠죠. 근데 LLM 기반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고객 정보든 상품 정보든 벡터화가 되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나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그 맥락 기반의 추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차이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기조도 하나의 모델로 모든 것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거든요. 그다음 LLM으로 그 알고리즘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만 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도메인을 커버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운영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은 증가하겠죠. 물론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개발할지를 아이디에이션하고 또 실험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챗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봇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유저의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로드 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EC2 기반의 API 서버로 전달이 되고, 그 메시지는 그 LLM을 호출하는 형태의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게 뭐 얼핏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인풋 들어오면 그것을 LLM에 던져서 호출하는 구조죠. 근데 이 LLM이 그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함께 결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문서 형태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쓴다면. 그리고 임베딩은 여기서는 이제 타이탄 모델을 썼는데 타이탄보다 좋은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 소스 된 거. 근데 우리가 쓴 이유는 여기서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이 타이탄보다 좋은 모델을 잠깐 말씀드린 E5나 또는 뭐 BG라든지 이런 모델을 써도 됩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공략이 또 들어가니까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구조로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그 벡터를 검색할 때는 캔드라나 이제 오픈 서치를 이용해서 서치 엔진을 썼고요. 그 관련된 데이터의 저장은 각종 DB들,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제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정제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고객 행동 데이터, 그리고 인터랙션, 그 리뷰, 그리고 카테고리, 뭐 클릭 대비 구매율, 뭐 가격 이런 데이터들일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 전처리 한마디로 이 장표를 끝내야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들어가는 공력이 가장 많을 겁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처리를 해서 제이선 형태의 변환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임베딩을 해야 됩니다. 임베딩을 하는 건 이제 벡터화한다는 의미고, 여기 벡터화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메타데이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만 뽑아서 이제 임베딩을 하면 되죠. 임베딩에는 여기에 상품명, 후기, 카테고리, 이미지에서 추출한 정보 이 정도만 써 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렉을 구성해야 되겠죠. 렉을 구성할 때 유저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 예를 들면 뭘 찾아줘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벡터로 바꾸고, 벡터로 바꾼 것을 벡터 DB를 뒤져서 벡터 값으로 저장된 것과 가장 유사한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낸 것에다가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프롬프팅 테크닉이 들어간 그 프롬프트와 합쳐서 LLM이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 옆에 보면 그 사실 앞에서 뭐 대화했던 것도 다 사실 맥락 기반으로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고양이를 위한 선물이에요. 원하는 거는 그 고양이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 벡터화가 돼서 벡터 값을 DB에서 뒤져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롬프팅된 기법과 합쳐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LLM이 성능이 좋으면 좋은 품질을 냅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화된 맞춤형 상품 추천이 이루어져 있는데 구매 링크나 후기를 요약해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왜 이 상품을 추천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테마 생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생성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시즌 정보와 상품 정보를 넣어서 분류된 상품을 그 시즌에 이제 상품을 분류를 하고요. 매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핑을 한 것을 DB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넣어놓은 DB 안에 넣어놓은 상품 정보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리고 추출된 키워드를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된 키워드에 카테고리를 다시 매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룹핑 키워드마다 이제 그걸 LLM에 던져가지고 테마를 생성하는 겁니다. 예제를 잠깐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 데이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상품 정보 안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고 피처 정보는 시즌 리스트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시즌 리스트의 매핑을 이렇게 상품별로 시즌을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매핑된 값에서 키워드를 다 추출을 해놓고 그 다음에 키워드도 다 올린 다음에 카테고리를 다시 매핑을 하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테마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상식, 이건 이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LLM이 해당하는 속성값을 보고 그리고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의 그 키워드를 보고 이제 만드는 거죠. 프롬프팅 기법을 이제 굉장히 단순해서 무시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롬프팅 기법은 이렇게 옆에 논문을 저희가 태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문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정말 잘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들이죠. 역할 부여는 아실 테고 단계적 지침 제공의 예를 들보면 검색 키워드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상품명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리뷰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세요. 이제 시키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 분석 방식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침을 준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출력 형식도 불필요한 응답을 방지한다거나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이 논문 안에도 해당하는 기법들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 근거나 출처를 표시하라고 하면은 사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할 수 있죠. 출처가 없으면 리턴을 안 할 거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쪽에 이제 하다 보면 상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뭘 할 거냐면 그 하단에 프롬프트 B라고 돼 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꽃, 액세서리 세트, 화려한. 그 위에 보면 프롬프트 A 쪽은 눈 결정 액세서리, 겨울 포인트, 엘사 스타일 이렇게 돼 있는데 복합어가 굉장히 많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게 프롬프트 A예요. 무조건 키워드 생성해줘 하면 이런 쪽에 일관적인 것도 없고 계속 아웃풋만 생성해요. 근데 이거는 쓸 데가 없어요. 해보시면 정말로 핵심적인 키워드만 뽑고 싶고 그 키워드를 할 때는 옆에 기법에 적혀 있듯이 분석 방식, 키워드 생성 기준, 주의사항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구체적인 요구를 명시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거 할 때 단일 스레드로 API 호출할 때는 처리 속도가 느리고 비용 부담도 발생했거든요. 이걸 이제 병렬 처리한다거나 비동기식 API를 호출한다거나 데이터 배치를 돌린다거나 그 다음에 그걸 최적화하고 그리고 로드 밸런싱 한다거나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배치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품 분류뿐 아니라 이제 키워드 추출 작업에서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는데 이걸 결국은 이제 쪼개는 거죠. 쪼개서 이제 병렬로 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API 호출 횟수도 줄고 속도도 향상되는 것을 봤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선택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AWS 안에 들어가 있는 베드락 기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이쿠하고 소넷을 비교했는데 이제 그 이상은 좀 더 비싸서 저희는 비용이 좀 낮은 걸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넷과 하이쿠를 비교했을 때만도 분류 작업을 할 때 연관된 이벤트 태깅을 하이쿠가 더 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딥그린 스트라이프 올타이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넥타이입니다. 넥타이인데 이걸 돌렸을 때 생일, 커플 기념일, 결혼 기념일, 승진 이렇게 네 가지를
리턴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손에서는 한 가지만 리턴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이 선택할 때는 이 하이코를 선택을 했습니다. 추천 랭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 테마 생성과 시즌별로 분류된 상품이 이제 배치를 돌리게 되면 그 테마별로 상품이 인베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정보와 테마 정보를 돌려서 또 타겟에 맞는 랭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두 개 매핑을 해서 추천된 상품을 끄집어내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핵심은 테마 정보가 스텝 1에도 있고 스텝 2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가 돼서 그 LLM에서 잘 동작하도록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제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최신 상품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면 나중에 검색 정확도뿐 아니라 추천 품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객이 쓸 수가 없죠, 실제로. 이거는 결국은 좋은 효과적인 전략은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프카나 이제 AWS 람다 이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써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배치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처리할 건지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운영상에서도 나중에 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전체를 다 매번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경되는 증분 데이터만을 또 돌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략을 좀 수립해서 검색과 이제 추천 품질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실시간 아키텍처는 이런 식이고, 이게 핵심만 얘기하면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람다에서 메시징을 컨슈머를 하는데, 이제 컨슈머를 한 다음에는 파이프콘에 이제 벡터DB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텐데요. 람다에서는 그 시크릿 매니저에 이제 키값이 저장된 거는 람다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보안을 유지하면 이런 부분은 보안도 잘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어플로우로 자동화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운영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품 쪽의 파이프라인과 테마의 파이프라인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구동에서는 시즌 내 이제 시즌을 상품별로 시즌을 분류하고 테마를 생성하고 추천을 만들 때 이건 이제 상품 파이프라인이고요. 밑에 이제 비정기적인 구동은 시즌별로 테마 생성이 이루어지고 테마별로 또 랭킹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곳에다가 비정기적인 구동을 보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공력이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를 전부 전처리하는 작업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큐레이션하지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공력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LLM에다가 거의 다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효율화를 했고, 저희가 실제 2달에 이걸 전부 다 구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한 두바이 초콜릿, 뭐 달콤한 사랑의 커플, 이건 이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 기획자가 만든 게 아니라 LLM이 생성해서 상품을 다 매핑시켜서 그리고 뭐부터 보여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랭킹화해서 보여줘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에 저는 광고 플랫폼 쪽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택하면 저는 이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주 쓰는 것의 긴 컨텍스트 같은 거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캐싱을 통해서 하게 될 수 있죠. 프롬프트 캐싱을 통하면 응답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무려 한 10배 이상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뿐 아니라 이제 추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영에 이제 노하우일 거고요. 랩법을 하겠습니다. 랩법은 저희가 생성형 AI 추천 서비스가 이렇게 구축을 해보니까 이게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테마, 타겟 정보 확장해서 이제 맞춤형 추천을 고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상품 분류뿐 아니라 이제 추천 프로세스를 다양한 도메인,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쪽도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장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이렇게 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실시간 동적 추천 기능의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유저 행동 데이터를 당연히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AWS 베드락 기반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델들도 그 인베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스케일링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면 좋은 앞으로 추천 시스템 고도화가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스도 마련돼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